그런 아픈 사연들을 뒤에 남긴 채로 제가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얘가 군인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이제 일단은 뇌물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휘관한테 돈을 줘야 자기들이 같은 시간에 군부를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얼마를 주면 될까라고 하니까 2,000원, 인민비로 2,000원,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고 건너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남양 시내에서는 못 건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번화하지 않은 이런 시골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광양이라는 곳까지 그러니까 터널을 2개인가 3개인가 다시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연대장 사모님이 부대 시찰 나온 것처럼 해갖고 저를 그 두만강 쪽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광양이라는 마을에 이 군인애가 자주 다니는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한 8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탈북하기 전에. 그래 있다가 밤에 새벽 1시에 돼서 군인 애들이 아래서 전지로 이렇게 신화를 딱 해주니까 그 집에는 그때 당시 내가 중국 돈으로 100원짜리를 한 장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강을 건넜는데 짐이 이제 가방도 2개가 있었고 그리고 12월 28일인데 그쪽은 강이 깊지가 않다 보니 깊지 않은 지역은 북한이 한국보다 춥다 보니까 깊지 않은 지역은 다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그 친구를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서 너무나 이제 그 친구가 왜 더군다나 살림을 잘 못했냐면 중국에 친척들이 있어갖고 자꾸 뭘 내다보내주니까 내가 살림이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에서 또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여유 또는 일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자, 내가 중국에 가서 잠시 올해는 아니고 1벌 동안 머무를 것이 조금 필요한데 네가 중국에 있는 큰아버지하고 나하고 연결을 좀 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너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먹고 살 만큼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군인 애들이 이게 호위하는 속에 광양 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양시 안에서는 그쪽에서는 강을 건널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번화한 도시고 감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밤에 이제 광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군인 애들이 자주 다니던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한 8시간 정도 머물다가 그 친구와 손잡고 두만강을 건넌 거죠. 나는 그 친구 큰아버지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집에 개인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얘가 큰아버지 집 전화번호를 아니까 전화를 합니다. 하니까 그 큰아버지가 굉장히 시답지 않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막 문전박대를 하려고 하고 전화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아무것도 뭐 모르는 분이지만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얘가 들어오자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 들어오자고 했습니다. 일체 비용 같은 거는 제가 다 줄 거니까 그러니까 큰아버지 도문까지 저희들 데리러 좀 나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나오셨어요. 완전 고령의 어르신이었는데요. 나오셔가지고 도문역에서 기차표를 이게 저와 함께 연길로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고 예보군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자, 군인 애들 보고는 3일 뒤에 얘는 어차피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나한테 이 큰아버지와 함께 이 큰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거처를 마련해 주는 조건으로 나는 얘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일 뒤에 군인 애들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땐 당연히 저도 같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약속을 하죠. 누가 완전히 북한 땅을 떠난다라는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3일, 그 3일간에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게 큰아버지도 그렇고 뭐 친구의 큰아버지지만 저한테 참 따뜻하게 많이 대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내가 내 뒤처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일단은 이게 데리고 들어갔던 친구는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을 그 당시 인민비로 5,000원 정도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애들 먹일 수 있는 간식이라든가 그런 뭐 얘
그 큰아버지네 친척들도 차마 이미 들어왔으니 빈손으로는 못 보내니까 뭐 입던 옷가지들이랑 뭐 두루두루 해서 다 준비를 해서 짐이 꽤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왔던 이제 그 도문으로 다시 나가서 거기서 다시 저쪽 그 북한 군인들이 이제 신호가 오면 넘어가는 걸로 해서 걔를 무난히 이제 그 보냈습니다. 북한으로. 그래서 안전하게 그쪽에서 도착했다라는 신호를 받고 나는 그 밤에 다시 연길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 아는 분 뭐 아무도 없고 하지만 해도 내가 그러니까 연길에 나올 때 그 연길에서 이 큰아버지네 집에 이제 그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왜? 내가 그러니까 중국어도 모르고 이런 조건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데리고 왔었는데 그 조카가 이제 그 마을에 아무 집이나 문을 두드려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연길로 가려니까 이 밤이 너무나 이제 깊고 이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서 좀 잘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아마 돈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날 저녁 거기서 자고 했는데 그 집에 계시는 분이 뭐라고 하나 내가 이제 한 10시쯤에 연길 나갈 일이 있는데 나하고 같이 버스 타고 가자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고 기다렸는데 정말 일이 안 될 때라 그때 이제 중국의 무장경찰 우징들이 이제 마을마다 그 두만강 근처의 마을마다 수색을 하면서 올라오는 길에 제가 이제 딱 걸린 거죠. 뭐 말 한마디 뭐 모르니 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잡혔는데 가네를 잡히고 나니까 바로 이제 어딘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 북한 사람 하나를 잡았다 라고 아마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두 부부가 그쪽에서 살다가 도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잡으러 간 순간에 도주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부들을 잡으러 이제 그 경찰들이 완전히 이제 다 흩어져서 사람들 수색하며 다니며 마을마다 이렇게 다니던 길에 이제 제가 아주 운 안 좋게 결국은 잡힌 거죠. 이렇게 잡혀서 저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주머니에 인민비 100원 요 차비 한 장 그 딱 주머니에 넣은 채로 지금 잡힌 길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도문에 있는 변방대 이제 감옥이라는 곳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딱 잡히고 났는데 중국 애들이 자꾸 위에 보고 아래 보고 자꾸 이렇게 보더니 너 북한 사람 맞냐? 다 한족들인데 거기 통역하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대장이 너 북한 사람 맞나 물어본다. 그래서 맞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일반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래 나 똑같은 일반 사람이다. 근데 넌 그 손에 찬 시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오빠도 그렇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맨 비싼 옷만 입고 이렇게 했는데 왜 네가 중국에 들어왔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일보로 들어왔다가 이게 다음날 내가 북한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잡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생각하니까 눈앞이 새카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앉아서 자꾸 눈물이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 차에 지금 잡혀서 가면서 자꾸 앉아서 우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더 잡게 되면 너를 놔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가다가 도문 시내 안에서 북한 남자애를 하나 더 잡게 돼요. 17살이래요. 몇 살인가 물어보니까 17살이래요. 근데 정말 놀란 게 대한민국의 10살짜리 애들만큼 그렇게 작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여러 번 잡혔다, 붙잡혔다, 북송됐다가 뭐 풀려났다가 이렇게 했던 애라서 잡혀가지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경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안심해도 된다. 쟤를 잡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한 사람 잡았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2명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빨리 네가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저한테 해요. 근데 그 순간 제가요 두고 온 저희 아들 생각이 나서 나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이렇다 한들 그 아들 같은 애를 잡아놓고 내가 풀려난들 내가 마음이 편하겠냐. 그러니까 쟤는 풀어줘라. 그리고 내가 그냥 잡혀갈게 하니까 너 참 이상한 여자다.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걔네들한테 간절히 부탁해서 쟤를 좀 놔줘라 해갖고 저는 북한 변방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참 인생에 처음 하는 이런 경험들이 누구한테나 잡혀 들어간 경험이 첫 경험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저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